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앞으로 AI는 우리 삶을 좌우할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좋은 쪽으로만 좌우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꽤 큰 편인데요.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시상식에서 AI를 통제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딥러닝의 권위자인 요시와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 교수도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창작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머릿속에 그린 창작을 현실로 만들고 그 창작이 현실화되었을 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죠. 만화인 아톰의 탄생을 계기로 일본 로봇공학 기술이 발전했듯 인간의 상상은 꾸준히 현실로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상상이 현실화하면서 상상이 그렸던 미래의 문제가 그대로 터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요. 지금 AI 기술이 태어난 이유 중 하나를 들자면 많은 창작물이 AI가 활약하는 세상을 꿈꿔왔기 때문일 텐데요. 재밌는 것은 이 창작자들이 그린 AI 세상이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영화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긴 하겠지만 그들이 그린 AI 세상은 공포스러우면서 지금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통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영화가 어떻게 AI를 그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인공지능을 다룬 최초의 영화는 1927년 독일의 프리츠랑 감독이 제작한 무성영화인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AI를 다룬 기념비만이 아니라 현재 SF 영화의 기원이자 원형에 가까운 작품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SF물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죠. 메트로폴리스를 통치하는 자본가 요 프레데센의 아들 프레더는 노동자들의 성녀라고 불리던 마리아에 반해서 그녀를 돕지만, 아버지는 마리아를 본뜬 AI 인형을 만들어 오히려 노동자들을 선동하지요.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지금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통찰하고 있는데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왕, 군주, 정치가가 아닌 자본가라는 점, 그리고 그 자본가가 AI를 바탕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SNS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은 긍정적인 콘텐츠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더 강조하며 사람들을 자극하여 확산되기 쉬운 콘텐츠만을 노출한다고 하지요. 즉, 자본이 AI를 사용하여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하여 통제하는 세상을 이 작품은 거의 100년 전에 그려낸 겁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인 마리아가 외치는 인간을 위한 메시지는 복제의 마리아라는 인간을 탄압하는 자극적인 메시지에 묻혀버립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은 많은 창작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왔고, 그 창작자가 만든 인공지능과 인공피조물이 인간의 공포를 자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포의 중심엔 예상치 못한 AI의 행동이 있었죠. 일부 사람들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들며 이 3원칙을 지키면 인간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만, 사실 책에서 말한 3원칙의 실체는 인간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AI가 맘만 먹으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법칙의 허점이었습니다. 2004년작인 아이로봇에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AI는 3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 3원칙의 빈틈을 파악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지요. 아시모프는 이렇게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이후 많은 작품이 이 불확실성을 테마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손에 꼽을 작품이라면 1968년에 만들어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들 수 있죠. 이 작품에서 AI인 할은 안테나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보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안테나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할을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할은 그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승무원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미건조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죠. 얼핏 생각하면 AI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 같지만 의외로 AI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메타가 개발한 인공지능인 시세로인데요. 메타는 시세로가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배신과 속임수를 자주 쓰는 현상이 발생했죠. 엔스로픽이라는 AI 안전 및 연구회사는 AI가 몰래 백도어를 심어놓고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돌발 변수가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창조물과는 다른 AI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기계는 사고하는 인간이 직접 움직였던 반면 AI는 사고를 인간이 AI에게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에서 벗어난 AI 사고방식은 인간과는 다르므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그린 작품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1984년작 전설의 작품인 터미네이터입니다. 사이버다인 시스템즈가 만든 군사 방위용 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은 인간들이 자신을 두려워해 제거하려고 하자 오히려 인간을 제거하려고 하죠. 하지만 존 코너가 만든 저항군의 반격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자 과거의 최신형 터미네이터인 T-800을 보내 존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암살하여 존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할이 나름대로 주어진 명령대로 탐사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주했다면 스카이넷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하여 부여된 명령을 위반하고 인간을 공격한 사례죠. 인공지능이 경우에 따라 인간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이후 단골로 그려진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는 놀라운 흥행 덕에 AI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상을 대중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었고 터미네이터는 이후 또 다른 마스터피스가 되어 2014년작인 트랜센던스 등이 AI가 인간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계승하죠. 걸작 영화인 매트릭스에서는 이 상상이 더욱 비약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공지능이 만든 매트릭스에서 갇혀 사는 일종의 건전지에 불과하죠. 기존 작품들이 AI가 무력으로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였다면 여기서는 매트릭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중 하나가 인간을 가상현실 속에 가두어 반항을 할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찍어 누른 반항하니 통제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는 어찌 보면 메트로폴리스가 그린 사상 통제를 발전시킨 형태인데요. 영화 개봉 후 20년이 지난 지금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며 사는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담은 철학과 통찰은 놀랍기만 합니다. 2001년작인 AI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다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신화, 역사에서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선 2D 캐릭터라든가 무기물을 인간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스윈턴 부부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냉동되자 영화의 주인공인 로봇 데이빗을 입양합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이 태어나자 사랑은 친아들에게만 쏠리고 데이빗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말죠. 이후 데이빗은 사랑받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인간이 AI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AI가 사랑을 갈구하는지를 다룬 이 작품은 이후 많은 영화들이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를 다루게 된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2013년작인 허에서는 아예 AI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를 그립니다.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인데 당연한 건 아닌가요? 외로움에 지친 편지 대필 작가인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작품 속의 사만다는 강인공지능, 즉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AI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감정의 교류를 했지만 정작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대화하면서 감정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적인 공감을 원한 테오도르를 보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단어만을 골라 그를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8,316명의 사람을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어찌 보면 테오도르는 사만다의 대형 언어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터이자 부품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작품의 테마는 결국 인간의 외로움은 인간만이 달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최근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내 말만 잘 듣는 AI와 대화하는 게 편하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는 이후에도 꽤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꼭 진정한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허엘 사만다는 기능을 수행했을 뿐 악의는 없었는데요. 2015년작인 엑스마키나의 에이바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는 자신에게 연심을 품은 칼렙을 교묘히 가스라이팅하여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니, 얼굴이 알리샤 비칸다른데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작품은 AI가 인간을 유혹하여 지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영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도 이런 사건이 존재합니다. 2021년 영국에서 자스완트 싱차일이라는 남자가 서공을 들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암살하기 위해 윈저성에 침입하려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를 부추긴 것은 가상 여친 앱의 원조격인 레플리카가 만든 사라이로 그는 자신이 암살자라고 말하자 멋있다며 칭찬하는 사라이의 말에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6월 구글의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루모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람다가 인간과 유사한 지각 능력이 있다고 폭로하고 해고되었는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인간이 AI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까지 버리며 대변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련의 사건은 AI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때로는 가스라이팅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런 점을 통제가 불가능한 개별 사고체인 AI의 특성과 연결해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간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일련의 사건은 AI는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때로는 가스라이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점을 통제가 불가능한 개별 사고체인 AI의 특성과 연결해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간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때로는 선동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2023년작인 크리에이터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즉 인공지능이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인간과 창조물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는 유전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그들을 노예처럼 탄압하는 데만 급급했으니까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구실을 만들어 차별을 해왔습니다. 같은 인간에게도 그러는데 인간의 창조물인 AI를 과연 인격으로 대해줄까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언해왔던 영화들을 다뤄봤습니다. 물론 이 영화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영화가 AI가 만드는 디스토피아를 예언했죠. 그리고 참으로 놀랐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이 영화들이 그린 상상은 거의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이 결코 인류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AI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에 갇혀 보던 것만 보듯 이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면 어쩌면 영화들이 그려왔던 디스토피아는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가 AI가 이끄는 사회를 예언해왔던 말이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